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월, 화, 수에는 이정열 전문가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검색식인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같은 번호로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오늘장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채 금리의 상승은 불안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양지수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늘 다시 한번 또 2250선 터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2235선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3거래 연속 이어졌지만 개인의 매도세에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주 위주로 상승세에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0.05% 역시나 거의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68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이 홀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함께 양매수를 보였고요. 오늘은 2차전지주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국내 반도체주들의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객사들의 투자 축소가 반도체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가 줄어들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여팡의 상승 사이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9%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85%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보다는 상승 탄력을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이 어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28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와 함께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4.7%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감기약 품절 대란 때문에 약값 인상 본격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대원제약 같은 제약주들도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쪽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에 중국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소비주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항공이나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들은 오늘장 3% 넘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새벽의 이슈들부터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차기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중화권 증시 폭락 여파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국채 시장의 유동성 감소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것들이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능을 좀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적극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뉴욕 증시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를 좀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 부담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일단 할 수 있는 한 계속 지원을 할 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상승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중국의 시진핑 3연임과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 리커창이라든가 왕양의 퇴출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 중국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더군다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홍콩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약세 흐름들을 같이 함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대만을 진짜 침공을 할 거야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투자 심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할 거다라는 가능성들이 사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들로 인해서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라든가 대만 쪽에 조금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대만에 위치한 TSMC가 지정학적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TSMC의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수주를 다른 곳에서 이제 그 물품을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사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도체 업황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나 뭐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를 좀 자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경제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중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리스크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도체주 쪽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또 어떤 관전 포인트 보셨나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고, 근데 빠질 때도 좀 유독 그래도 부각이 됐던 게 반도체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바닥을 잡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 주요 고객사들의 캐펙스를 이제 좀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커플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를 좀 보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1일 날이 이제 삼성 창립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회장으로 취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 구조가 대대적으로 좀 개편이 되면서 좀 본격적인 뉴삼성이라고 하는데, 뉴삼성 이제 재편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그 재편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 관련주들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좀 어제 그 공략주로 AD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드렸었는데 네. 18%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흐름으로 마감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 관련주들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삼성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온 내용들이 어디 섹터에 투자를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온 게 반도체,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6G 이 정도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코오롱 티슈젠 거래 재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라젠에 이어서 이제 2019년 인보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지가 됐던 코오롱 티슈젠이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따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보유하신 분들이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최근 힘든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거래 정지가 된 3년 동안 이 코오롱 티슈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요구했던 세 차례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신규 파이프 라인 확대,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임상 보류를 해줄 테니까 환자 투약을 재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최대 주주인 코오롱에서 제3자 배정,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355억 가량 자금 조달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인 주니퍼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이 기술 수출도 지금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인보사 임상 3상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잃었던 이런 신뢰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이 전 임원의 배임 형량 1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라젤이라든지 아니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중지가 됐다가 재개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뭐 어떤 펀더멘탈을 평가를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특징주라고 한다면 야놀자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상장 소식과 함께 좀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관련주로는 뭐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그레디언트 같은 뭐 야놀자 상장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 IPO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들, 뭐 토스, 무신사, 그리고 뭐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는 게 많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관련주로 좀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국내 상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장외 시장이 완전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관련주에는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돋보이면서 움직였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반도체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2달 만에 58,000원 선 터치를 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가능성과 함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펀더멘탈보다는 신라젠처럼 수급을 더 집중해서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상장 관련주들도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점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같은 번호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접수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시그네틱스 매수가 2,000원의 비중 10%입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나 1,000원 아래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그네틱스 이제 반도체주인데 굉장히 흐름 부진하고요. 지금 거의 또 최저가 부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1,2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등했을 때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제 22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에 우리가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 당시 7월 15일 흐름들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보면은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상승폭을 보면은 뭐 1,500원에서 1,750원까지 그 이상으로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움직임에서 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은 1,500원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평균 단가가 2,000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에서 비중을 10% 들고 있으니까 현재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을 때 한 10%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1,500원 부근으로 낮추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1,500원 부근들이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현금 확보, 약수익이라도 현금 확보를 좀 삭폭 내시고 다른 종목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를 다시 병행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대응 방법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은 실적으로도 상반기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26억 원, 23억 원, 2분기까지 상반기에 좀 46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는 기대를 하긴 어려울 거고 4분기에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작년에 대비해가지고는 매출액이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면은 단기 순이익도 조정을 좀 받을 것이고 이 기업이 주가 하락으로 가는 것들은 실적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돌파를 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낮은 평균 단가까지 오면은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전략들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986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양건설 우선주 매수가 9,200원에 10%입니다. 건설주들이 힘이 없이 빠지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건설주들은 뭐 악재가 워낙에 많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태영건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건설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우선주기 때문에 TY 홀딩스랑 좀 연결지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은 이제 태영건설의 우선주고요. 그 TY 홀딩스하고 분할되면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이 우선주답게 1,734개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는 그만큼 작은 거래 대금 가지고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큰 우선주 치고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ESG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을 이 아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 해 가지고 그 KKR이라고 있습니다. 뭐 콜버그 클레비스 로버츠라고 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만큼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폐기물 관련주는요, 좀 코로나 섹터하고 좀 엮여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재택근무를 하거나 뭐 집에서 활동할 시간이 많아지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플라스틱 이제 쓰레기들이 많아지니까는 폐기물도 좀 같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재료가 좀 소멸이 됐다,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우선주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료가 없을 때는 심하게 내리꽂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본주인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랜드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 좀 경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건설사가 악영향을 끼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50조를 긴급적으로 투입을 하기를 했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말들이 양으로 나뉘거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 장기적으로 진짜 위험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국채 시장도 이제 좀 채권 시장도 어떻게 될지 흘러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래량 적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회복이 정말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주를 매매를 할 때는요,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것보다는 슈팅이 나올 때 빨리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는 이런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돼요. 프랍 트레이딩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손절 라인을 꺾는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파, 2파, 3파 다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수축을 하면서 이전 매물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매물대가 지금 3,700원이에요. 3,700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특성상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는 점 설명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지금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님들의 검색식입니다. 먼저 이정효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고 문자, 비상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정열 전문가님의 검색식이 이제 고고 문자죠. 이 검색식에 대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어떤 검색식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아, 딱 한 종목 나왔어요? 네, 딱 한 종목 나왔는데 그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모트렉스. 네, 모트렉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검색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과거에 액면 병합을 했다든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검색식으로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리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오늘 수급들을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오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뭐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두 가지 주체 중에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들, 오늘 순매수가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 재무자료로 보면은 2021년에 353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도 무난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17,000원,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우려가 있는 것들은 무상증자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했느냐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도 주가 바닥에 그렇게 멀리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평균 단가를 낮추실 거고 돌파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공략주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모트렉스는 아닙니다. 참고로 제 라이벌이다 검색식이 제 라이벌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종목보다 수익이 더 잘 난다라고 하면은 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검색 시 우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괜찮은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지 말고도 또 모트렉스가 나왔다는 부분까지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공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보들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고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미투온 6,000원의 비중 60% 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미투온은 이제 뭐 메타버스나 게임주 이런 쪽 종목인데 지금이 이제 저가다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가는 맞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언제 올라올지 그거는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참고만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미투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NFT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중개를 하는 코인 중개소 설립을 하는 것들 최근에 또 연동을 거래소하고 연동을 또 빗썸이랑 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주기도 했는데 게임 관련돼서는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4분기 이후에 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네.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는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빗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좀 거래를 시킨다. 뭐 중개료를 좀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포켓 배틀즈라고 해가지고 4분기 이 홀덤 게임이거든요. NFT를 접목을 한 홀덤 게임 효과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 과거에 2018년도부터 주가가 저점으로 형성이 됐던 게 4,900원, 5,000원 이 수준에서 저점이라고 하면은 뭐 최악에는 3,000원까지도 가긴 했었지만은 4,000원대 지지를 좀 받아줬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간 실적이 2018년도부터 200억 원부터 400억, 높으면 400억 원, 그리고 345억 원 수준까지 영업이익은 계속 나왔어요. 단기 순이익은 200억대에서 300억 약간 안 나오는 294억 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업이익,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단기 순이익, 재물을 보면은 2018년도부터 저가를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인 건 맞아 보여요. 근데 이 뭐 모멘텀들이 언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려감이라고 하면은 지금 6,000원대다라고 하는 게 평균 단가가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시거든요. 6,000원까지 올까라는 부분들은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제외하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대응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응을 딱히 잡으시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시간이 언제 슈팅이 나올지는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은 슈팅하는 모습들이 언젠가는 보여주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추기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보시자라는 의견들. 뭐 4분기까지는 슈팅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 5,000원을 돌파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6,000원까지 오면은 일단 비중부터 조금 축소를 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투호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니드 매수가 95,000원의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니드가 오늘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분기보다 조금 안 좋았네요. 오늘 하락을 했고요. 77,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 또 손실이 좀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지금 기업이 지금 시장을 못 이기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OCI 그룹 계열사고요. 그리고 가성칼륨, 탄산칼륨 이런 화학 제품 그리고 조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건자재, 도매업체라든지 가구 네. 제조업체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이게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조림 산업, 산림 산업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가 사실상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이제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이제 염화칼륨의 수출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염화칼륨의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죠. 러시아라든지 중국 경쟁사로부터. 근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끝난다,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좀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은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점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 판가 전가력이라든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오히려 순이익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이제 운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유가가 계속 이제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살짝 빠진 상태다 보니까는 어쨌든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탄산칼륨, 이제 가성칼륨을 할 때 지금 이 탄소 포집까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개발은 하고 있는데 이거 침투율 증가를 하려면 아직은 멀었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소 포집 관련주로 붙으려면 어쨌든 이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는 테마성으로 붙지는 않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는 좀 저렴하게 보이지만은 네. 과거 PBR 자체는 어느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염화칼륨 가격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싸다고 단정짓기는 좀 쉽지 않다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요. 그 매월 22일 날 한국 이 무역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염화칼륨 가격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화칼륨이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여부를 보여주는지 좀 그걸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회사 밸류에이션도 괜찮고요. 하지만 시장을 못 이기고 있고 어쨌든 염화칼륨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거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9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륨 전망과 함께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95,500원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76,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의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검색식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만의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커피 교환권도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은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김용민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또 어떤 검색식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을 전문가님은 모트렉스 차트도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퍼펙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네. 하락을 하다가 조금 올라오고 하락을 하다가 조금 올라오고 맞아요. 결국에는 하락장은 지금 네. 약세장은 예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라도 올라오는 거를 잡아내면서 그 물려있는 종목들을 쳐내고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좀 만드는 종목이고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시장의 뭐 제아물이 뭐 수치라든지 숫자로 이렇게 우리의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거래량 자체는 속일 수가 없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든 기업이고 그 조건 검색식이고 오늘 잡힌 종목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뭐 한 8% 정도 올랐을 거예요. 오. 근데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자리만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조건 검색식 자체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지표로 보기보다는 보조 지표로 보겠다. 좀 그리고 거래량이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튄 종목들 그걸 보면은 아 지금 세마가 어떻게 흘러가고 네. 있구나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그거 감안하시면서 좀 받아서 이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칩셋 미디어 한 8% 정도 올랐다. 네. 그러고 보니까 칩셋 미디어랑 모트레스랑 또 비슷한 섹터에서 나왔네요. 또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니까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또는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75,000원에 비중 20%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다행스러운 부분은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으시다라는 거. 자금이 좀 높으시다면 20%도 엄청 좀 큰 자금이라고 하시면 걱정은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좀 올라올 것이냐.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이유들은 우리 라이온하트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또 상장을 네. 철회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장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들을 보면은 라이온하트가 공시를 했는데 추후에 상장 일정이 재확정되면 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상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온하트는 상장 뭐 계획이 또 다시 나오면은 재확인해서 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좀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의 규정상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 3월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내년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상장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좀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서는 중복 상장이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상장을 하기 전에 카카오게임즈에 인수가 돼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봤을 때는 지금 어찌됐거나 라이온하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고 카카오게임즈가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이온하트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복 상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안 하면은 당시 인수할 때 당시에 풋옵션 계약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라이온하트가 적법한 그런 절차를 진행되고 어느 정도 요건이 갖췄음에도 상장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은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풋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라이온하트 대표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이 한 3,696억 원. 그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대 라이온하트 주주까지 합하면은 한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자료들이 좀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서도 상장을 시키는 것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게임즈가 물어내겠지만 주주들의 피해를 감안을 하고 자기들이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 손실을 떠안든 상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두 가지 다가 문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내년 3월 달까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차트나 재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내년 3월까지 이 이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응 전략들은 뭐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떤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니까 네.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 버텨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골자로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5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청담글로벌 9,900원에 25% 매도 시점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화장품주인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도를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뭐 랑콤 그리고 키엘, 조말론, 에스티로더 같은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영유아 제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까지 이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주요 고객사가 좀 중국입니다. 네. 중국. 근데 지금 중국이 이 기업이 상장했을 당시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그 세국적 그 봉쇄를 했었잖아요, 중국이. 그것 때문에 더 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상장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한 게 맞고요. 그리고 당시 수요 예측은 경쟁률은 이제 25대 1이었고 공모가 희망밴드도 지금 8,400원에서 9,600원이었는데 그 하단보다 30%더 낮은 6,000원에 결정이 되면서 상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도 좀 당황을 했는지 좀 구주 매출하고 신주 발행을 줄였고요. 그래갖고 줄이고 나서 이제 한 6거래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다시 또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재무구조 상태를 좀 보시면요, 지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줄고 있고 자본 유보율이 크지는 않은데 벌고 있는 대로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확장을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거 자체는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당좌 비율이 400%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진짜 안정성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중급발 리스크가 지금 요즘 들어서 더 불거지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산재돼 있다. 특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제 지지대는 깨지 않고 있거든요. 지지대는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다행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점을 여기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지지대 덧쳐주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평선은 모이고 있으니까 이평선이 모이면요, 그만큼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꽂든 아니면 위로 상승으로 하든 이거를 조만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는 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목표가 1,500원, 손절가 7,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또 한 종목씩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이정효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요, 네. SFA 반도체입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인데요. 앞서 이제 모트렉스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모트렉스도 반도체 자율주행 그런 쪽이고 그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종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시그네틱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시그네틱스하고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일단 재무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시네틱스는 상반기에 46억 원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온다 해도 내년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안 1공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후공정 산업입니다. 메모리 업황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2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공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글로벌 메모리 업체가 고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장이 시스템 쪽에서 외주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흑자가 나면서 앞으로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TSMC의 뭐 반사수혜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짧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네. 4,500원 수준에서 4,650원 수준까지. 오늘 살짝 조정을 좀 받으면 돌파 강세 흐름들 좀 보였는데 네. 조정을 받으면은 이 조정을 틈타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000원 돌파를 하면은 5,5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지점은 4,000원을 이탈을 할 때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오늘 4,78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보다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원래는 제가 보통 그렇게 공략주로 가져올 때는요, 좀 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정배열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좀 완전 다른 걸로 가져와 봤어요. 네. 오늘은 완전 역배열 차트를 가지고 있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건 어쨌든 뭐 테슬라와도 좀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지박 공급하는 등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테슬라 자체가 크게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고 감가상각비 그만큼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수료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기업은 전기 그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림이 큰 편이거든요. 지금 전기료가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락이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2023년 상반기 이후로는 어쨌든 전기료도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 전력난하고 공장 수율 문제 겨울이 지나면 어차피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선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턴어라운드 이제 시기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좀 더 이상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도 잡아도 괜찮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거의 최하단부에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캐파도 굉장히 늘려놓은 상태니까 이제 흑자 전환만 하면 된다. 그런 좀 생각으로 가져와 봤고요. 매수가는 34,500원에서 35,700원,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설명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로 48,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또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주춤주춤했는데 또 오늘 또 중요한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은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네. 생각보다 우려는 컸지만 실적은 좀 양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업종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장 사이클에서 실적은 계속 증가될 겁니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감축법, 뭐 이런 중국의 영향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단기적인 요인들일 거예요. 주가가 충분히 저가의 위치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시키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지리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증가, 산업에 대한 사이클 집중하시면서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에서 실적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내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 그리고 종목 상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